원하는 만큼 연수입을 버는 방법. 음.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 사정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저는 월급쟁이라 매일 받는 급여가 정해져 있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설날이 급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다. 자신의 연수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내가 23살까지 됐을 때 얘기를 해보겠다. 나는 미국으로 유학 가서 경영대학원을 다녔다. 입학 당시만 해도 MBA 경영학 석상을 따온 취직할 때가 많았고 연봉 1원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졸업한 해에는 거품 경제가 붕괴되어 취직할 것도 별로 없었다. 결국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 나는 연수입으로 7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 출신이라 일을 잘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고 입사 3개월 만에 정리해고를 당했다. 이런 설계가 무거움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왜 정리해고를 당한 거지? 낙담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서점에 들렀는데 책꽂이에 꽂혀있는 한 권의 책이 눈에 갔다. 뭐 비효성공 법칙을 낸 것이다. 나는 그때 말과 처음에도 성공 법칙에 대해서 그리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책의 내용은 나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가득 찼다.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잠재의식의 힘은 대단하다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어 자동으로 일어나고 말한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리해고 같은 건 이거도 나이가 어렸지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면 내가 첫 번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야. 맞아. 불안하게 생각했던 일이 단지 현실이 되었을 뿐이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리해고를 당한 일은 내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공으로 나는 다시 취직할 것을 찾기 위해서 회사에 면접을 보고 있었다. 최연공으로 보면 직전 구분이 연수입이 대체로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였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연수입 1억 원을 받는다고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연수입 1억 원이라고 적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잠재의식에 1억 원을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아카사카에 있는 요타니 호텔에서 면접이 있었다. 외국계 회사였기 때문에 고용자가 미국인이었다. 그가 물었다. 연수입은 얼마나 원하십니까? 과감하게 1억 원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연수입보다도 40% 넘는 높인 금액이었다. 몇 주일이 지나서 다시 한 번 같은 호텔에서 면접이 있었다. 이때 고용자가 채용 조건을 이 조건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이것이 무엇이 진짜였어.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파이팅 포즈를 취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선은 내내겠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며 성공한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이런 활용법을 알고 활용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연습조차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연습을 자신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지 못하는 것이다. 연습을 버는 것보다 그보다 더 많이 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습이 도저히 못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돈의 중요한 습성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목숨이 돈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말까.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까. 자신의 연습은 자신이 결정할 것이다. 자신의 연습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단순한 원칙을 실행하면 되지만 돈이란 묘한 베일에 쌓여 있어서 점점 그 본질을 보기가 어렵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도 원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부자가 된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결국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느끼게 되는 경우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할 때였다는 점이다. 피곤할 때 돈 걱정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가족과 초밥을 사 먹을 때 2만원짜리 4만원짜리 메뉴 사이에서 가격을 따지지 않고 4만원짜리 초밥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공부하고 싶을 때 해외로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싫어하는 녀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 때는 것, 행복하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자유가 생긴다. 이 자유는 무엇으로도 대신하기 어렵다. 자유를 쓰기 위해서 돈이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편리한 도구다. 그러니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자유로운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자는 이야기다.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엘리베이터를 조작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원칙을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도 돈을 긍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그래서 이제 7째 결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워보자. 7째 습관 결단을 내리는 사고. 부자와 보통 사람에 대한 연습 10배로 늘려준다는 게 책의 목표였죠. 10배로니 책을 팔기 위해서 부르지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1년 후에 연습 10배로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목표이긴 하지만 5년 후라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거기까지 내다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명확히 했더니
이런저런 아이들이 많이 떠오르더군요. 그렇다니 목표를 명확히 하면 내가 안전을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모이기 시작하지. 게다가 초보자로도 아이디어를 팔 수 있는 기술을 배웠고요. 지식을 여기까지 쌓으면 역시 선집기에 창업할 수 있겠군요. 창업을 하더라도 방법이 나쁘면 안 되네. 아유. 네. 일이라는 숫자는 매우 위험한 숫자야. 세상에는 단순한 법칙이 있지. 한 사람만 섬기는 쓰면 안정적이지 못해. sel려면 자신의 고용주 한 사람만 섬기었는가? 그러니까 수입이 늘지 않는 거라네. 세일즈맨은 많은 고객을 섬기거든. 그래서 우선 세일즈맨은 수입이 많아지기 마련이지. 그렇다면 창업에도 고객의 수가 적으면 수입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지. 일 안 되는 그렇지 못하거나 이럴테면 하청 말이야. 그러면 안정적이지 않고 수입이 낮다네. 그래서야 월급쟁이 시절과 다를 게 없다네. 그래서 굳이 창업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 창업붐에 편성해서 무턱대고 창업할 필요는 없네. 다만 지금 안정이라는 단어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라는 것이 있네. 복수의 수입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기는 하지만 수입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지극히 불안정한 상황이야. 월급쟁이와 백수의 차이는 급여명세서 한 장이라네. 자네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해서 하는 말일세. 전부터 창업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결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실제로 창업하겠다고 말은 하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결단 내릴까요? 결단 내리는 게 또 환상이라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가감해야 한다면서 말이야.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가감은 결단이 중요하다고. 그렇긴 하지만은 딱 잘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서. 동물이야 회사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회의실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을 나서는 순간 그런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은행에 보실 제 그 문제는 벌써 정리됐을걸? 그래도 가감하게 결단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간단해. 결단 내리기까지 사고 과정을 배우는 거야. 그 방법을 알면은 벽에 맡겨서 고생하는 일은 없어질 걸세. 성공의 법칙 덕후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성공의 법칙 덕후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성공의 법칙을 배우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 단순한 이야기다. 성공 법칙을 배우면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고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하면 좋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있다. 하지만 성공하면 좋겠다와 성공을 향해 행동한다는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행동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 발붙인다는 의미다. 간단히 말해서 제대로 돈을 번다는 얘기다. 브리트는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그래서 브리트는 수입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 프로 창업가는 돈을 나중에 따라온다는 태도로 임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천, 즉 행동이다. 위석에서 실천상으로 연수입을 10배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었다. 연수입을 10배로 늘린다는 말은 정말이다. 거들먹거리나 이유별로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런 일은 확률조차도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한번 해보자. 그 행동하는 사람이 몇백 명 나온다면 대단한 거다. 책을 읽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대체로 10명 중에 1명이다. 9명은 평론가로도 된 듯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유감스럽지만 이런 사람들의 현실은 어떻게 굴러가도 달라지지 않는다. 행동만이 현실을 바꾼다. 행동하는 사람은 목표를 실현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이 책이 10만 부 팔렸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중에 10%, 많이 잡아서 1만 명 이상이 행동으로 옮겨서 수입을 늘려가기 시작한다. 80-20 법칙을 적용해서 8,000명이 연수입을 2배로 늘리고 2,000명이 10배로 늘렸다고 하자. 현재 연수입 평균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1조 3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 수입이 1조 3천억 원 늘었다는 것은 적어도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릴 셈이다. 그에 따른 경제 효과는 3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과장된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절벽이 굴러떨어지고 있는 경제에 누가 제동을 걸겠냐. 주변을 보기 바란다. 경제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대기업 강부도 정치도 아니다. 누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겠는가? 나? 그렇다. 나라고? 그렇다. 당신이 하는 거다. 이것을 자각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다. 창업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하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모였을 때 낡은 현실이 새로운 현실로 바뀐다. 거시적인 경제 여건은 저쳐두고라도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연수의 5억 원, 10억 원을 목표로 삼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10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2배라고 좋다. 뭐든지 풍요로워지는 것을 선택하기 바란다. 그래요. 동해서의 현재의 좋은 면과 미래의 나쁜 면 사이에서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것은 연수입 5천만 원을 5억 원으로 늘린다는 뜻이다. 이 수입은 한 번을 끝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장학금으로서 나설 것인가 아니면 건축을 들고 은행을 걸 것인가. 답은 이미 알고 있다. 장학금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뜻 결단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결단을 내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과감한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인간은 결과에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행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안전지대, 좋은 면, 나쁜 면, 현재, 미래 이래서는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균형을 폴 실리의 자연적 천재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정크를 벗어나기 두렵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림과 같기 때문이다. 현재는 좋은 면과 나쁜 면, 이 미래에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래, 좋은 면, 나쁜 면, 균형을 유지하자. 미래, 좋은 면과 나쁜 면, 현재와 미래. 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의 나쁜 면에서 미래의 좋은 면으로 바로 이동하는 경험을 생각한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동할 것을 결단이라고 스스로를 압박한다. 그러면 현재의 좋은 면은 모두 불이야만 하고 미래의 나쁜 면에서 오는 불안은 떨치지 못한다. 현재의 좋은 면과 미래의 나쁜 면이 자신을 붙들고 말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나아가다가 벽에 맞추는 근본 원인이 있기 말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회사에서 나와서 독립한다고 치자. 이런 새로운 행동을 할 경우에 반드시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 미래의 좋은 면은 창업에서 성공하는 경우에 연수입이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시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래의 나쁜 면은 당분간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서 어려워지고 실패할 줄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감정이 진자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할 것이다. 그래서 사고 정지 상태가 되고 만다. 벽에 맞추는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런 진자 상태는 왜 일어날까? 엘리베이터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위해서는 같은 중량의 줄을 들어서 추가 내려가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 추가 올라가게 한다. 팔 근육도 위쪽 근육이 수축하면 아래 근육은 이완되고 아래쪽 근육이 수축하면 위쪽 근육이 이완된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인간의 어떤 일을 결정할 경우에는 추진한 입장과 그에 맞서는 입장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쪽 힘만 적용하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위험해진다. 예를 들어서 슈퍼맨처럼 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빠른 결정을 한다면 목숨이 몇 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낼 때는 언제나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생겨서 마음이 진자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분별하여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벽에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진자 상태인 채로 5년이고 10년이고 세월만 보내게 된다.
이런 감정의 자연스러운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자기 개발 세미나에 가보면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라 하면서 천성을 부정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래 왜 보는 거야 하고 의욕이 생기지만 세미나 참고에 3일만 지나도 그런 열의는 식어버리고 돌아가면 타버리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미나 중독이 되기도 한다. 결국 결단을 내릴 때는 진자 상태를 인식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스스로 타개해 나가는 사고 과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자 상태. 시간에서 나쁜 면, 좋은 면, 이렇게 인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추진하는 입장과 맞서는 입장이 반드시 생긴다. 추진한다, 맞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쪽 힘만 작용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팍팍 날아버린다. 긍정보다도 현실의 문제를 스스로 타개하면서 나가는 진자 상태를 인식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자 상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단을 위해서 당신이 과거에 결단을 내렸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딱 잘라서 재빨리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만 가지의 면밀한 사고 과정이 있다. 자신이 결단을 내기 위해 실현하고 싶은 상황이까지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좋은 면을 최대한 남겨두고 동시에 미래의 나쁜 면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좋은 면을 수확해서 얻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좋은 면은 갖고 좋은 면을 갖고 나간다. 그 예로 내가 창업하게 되고 결단했을 때의 사고 과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나는 내 집을 짓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 그런데 주택임자금을 30년 동안 갚아오는 인생은 변덕스러운 어떻게 가장 나쁜 선택이다. 그래서 창업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싶었다. 소망을 이루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때 내 머릿속에 다음은 4가지 감정이 생겼다. 미래의 좋은 면에 대한 감정, 창업에서 수입을 많이 기뻐할 거야. 미래의 나쁜 면에 대한 건 지금 전대미문의 불황이라는데 이런 속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마치 폭풍 속에 뛰어들는 것과 같지 않을까? 현재의 좋은 면에 대한 생각, 셀러맨으로 1억 원 이상의 수입이 되니까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될까 아닐까? 현재의 나쁜 면에 대한 감정, 지금처럼 점점 힘들어질 거야. 월급이 많아지면 정리해고 위험도 커지는 법이지. 먼저 앞의 4가지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다음의 감정은 현재의 좋은 면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아직 이 세상에 못다한 일이 남아있다. 그 일을 꼼꼼히 처리하면 다음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이렉트 마케팅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다음 일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나쁘면 어떻게 해볼 것인가. 지금 퇴직한다면 회사 사정 때문에 규정보다도 많은 퇴직금이 나올지 모른다. 좋아, 인사팀에 문의해보자. 미래의 좋은 면을 어떻게 최대할 것인가. 하기 싫은 일을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업해야 한다. 지금 3천만 원을 투자하고 이 돈을 다 쓰면 즉시 그만두자. 이렇게 궁리하면서 현재의 나쁜 면과 미래의 좋은 면 사이에서 양자택일 결단이 아니라 제3의 길을 모색한다. 4가지 감정에 대해서 전체 균형을 잡는 것이다. 제일 먼저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이렇게 해려다면 3가지 반론이 있을 수가 있다. 뭐냐? 첫째, 현재의 좋은 면을 유지하고 하려니까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깨끗이 버려야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미련 없이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다. 스즈키 이치로 또 노모 히데오 같은 야구 선수도 일본에 있었다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실적을 미련 없이 버리고 건너가서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다. 선택 길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두 번째,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저울질한다는 것은 이해타산적으로 하지 않나? 하고 싶은 일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소원있게서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좋은 면만 챙기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은 장업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며 모든 열정을 불태운다. 이런 각오가 되는 사람이 네 가지 감정에 대해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막다른 상태를 넘어서 목표에 이르는 길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애초에 시나리오를 짜지 못해서 곤란한 거 아닌가? 라는 반론인데 시나리오를 짜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까지의 질문이 좋지 않아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질문을 하지 못하면 적절한 답도 없다. 창업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양자 토기를 요구한다. 양자 태길이다.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눈을 감아 나의 목표는 언제 실현하면 좋을까? 1년 후? 2년 후? 눈을 감고 어두운 복도에서 상황을 상상한다. 천장을 놓고 서늘하다. 복도를 걸어본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4개의 버튼이 있다. 내려가기, 미래, 과거, 미래 버튼. 스르륵 열리고 또 내리고 2년 후를 향해서 간다. 얼마 지나자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천장이 높은 파티장이다. 멋진 샹들리에가 걸려있다. 박수 소리가 나온다. 주변을 보자. 성공 축제가 나온다. 2년 후에 나다. 정말 잘했구나. 2년 후 나는 2년 전에 목표를 실현했다니 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3주 전에, 1개월 전에, 반년 전에 뭐를 했다. 1년 전에 또 그리고 2년 전에는 뭐를 했다. 그는 말했다. 그래 바로 2년 전 오늘 나는 어떤 결정을 했다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선택을 했던 거지. 선택. 이렇게 해서 당신이 그 첫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자 현재와 미래가 이어졌다.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렇게 목표를 실현했구나. 별로 어렵지 않네. 당신은 2년 후에 자신에게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고맙네요. 고마워. 당신은 다시 엘리베이터로 들어간다. 현재 버튼을 누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당신은 현재로 돌아온다. 일상 같은 스스로를 활용해서 불상을 덮치고 행동을 옮겨야 할 단계와 나아가야 할 과정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다. 벽에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는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이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난다. 따라서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면 벽에 맞추는 상황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행동력이 딸이되고 시나리오를 짤 수 있고 행동은 머리에 그려진 이미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없는 것은 실행으로 옮길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연습으로 얻어진 어떤 작은 단계라도 좋으니 첫걸음을 내디는 행동이다. 첫걸음을 떼면 그 반동으로 두 번째 걸음은 쉬워진다. 그리고 세 번째 걸음은 더욱 쉽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을 습관화하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성공에 이르기 위한 무한한 할 길이 활짝 열려 있다. 무한한 것이